과학기술 분야에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설립인데요. 네, 오늘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범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발전 방향에 대해 한양대 김상선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 7월 1일이었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정식 출범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먼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어떤 목적으로 설립됐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육성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그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키스트를 비롯해서 각 분야별로 한 30여 개의 기관이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기술개발 단계에 따라서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이 양대 연구회가 있었는데 운영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좀 드러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들로 볼 때는 이제 이 기술 분야 간의 융복합화가 중요한데 양대 연구회 간에 담이 쌓여서 협동 연구를 저해한다든가 또 어떤 기관은 왜 이 연구회에 있지 이렇게 성격이 안 맞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양대 연구회가 이제 예산이라든가 조직, 운영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업무를 중복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이거 하나로 묶어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만들어서 좀 체계적으로 지원하자 그런 측면에서 새롭게 발족된 기관입니다. 네. 그렇잖아도 요즘 여기저기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대해서 발전 방향 이 부분을 놓고 논의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국회라든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런 곳에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발전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요. 각계의 중지를 모은다는 측면에서는 참 바람직한 일인 것 같아요. 다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또 선무당에 사람 잡을 수도 있고. 이걸 출연연구소의 정체성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잘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대책을 만들면 오히려 연구 현장에 혼란만 초래하고 굉장히 좀 불안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출연연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이해하고 대책이 만들어져야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출연연의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보시는데 가장 좋은 정체성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고 또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서 얼마만큼의 역할을 했으며 또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해당 분야에 하나밖에 없는 국가연구기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지금 그 천문연구원이 원래 소속기관이 천문대였고요. 또 원자력연구소는 원자력청이었고 또 지금 지질자원연구원은 지질자원조사소였고 이게 다 공무원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이 이제 인원한 사람들이 있는 문제라든가 조직을 바꾼다든가 또 성과에 따라서 돈을 더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경직되게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계의 특성을 감안해서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게 정부 출연연구기관이고요.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이제 66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만들어질 때만 해도 사실 과학기술 황무지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각 분야에서 세계 10위권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어떤 건 뭐 5위권, 1위권. 출연연구소가 그동안에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결정적으로 기여해왔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과학기술의 황무지였던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선도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출연연구소가 이제 그동안에 여건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과학기술 발전이 이제 가속화되고 융복합화되고 또 정부 투자가 예전에 뭐 100억, 몇십억 단위에 있던 것이 지금은 금년도만 해도 정부 투자 규모가 17조 7천억입니다. 그래서 민간 섹터를 포함시키면은 약 55조 원. 이 규모가 절대 규모로 보면은 전 세계 6위권입니다. 또 GDP 대비 기준으로 보면은 4.36%로서 국방을 빼면은 세계 1위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건이 많이 바뀐 상태에서 그럼 출연연구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기업연구소만 해도 지난달에 기업연구소가 3만 개 돌파했습니다. 지금 대학은요, 교육을 걱정할 정도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출연연구소가 이제는 국가적으로 정말 필요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필요한데도 기업이나 대학이 하지 못하는 영역
네. 그런 영역을 앞으로 담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컨대 지금 최근에 그 정부 출연연구소 관련해서 미래부라든가 관련 부처에서 중소 중견기업 지원이라든가 또는 뭐 창업, 일자리 창출, 네네. 실용화 이런 것들을 많이 역점을 두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창조 경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면도 중요하지만 세계적인 원천 연구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야 이게 창조 경제라는 것이 정권에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런 바른 정체성 아래서 출연연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범위를 잡고 네네. 그걸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정부 출연연이 이렇게 새로운 역할과 또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새로 신설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어디에 좀 중점을 두고 이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그중에 한 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아무래도 출연연구소 상위에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 지시하거나 감독하거나 관리하거나 소위 말해서 옥상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정말 연구소가 세계적인 원천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그러니까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어느 생각을 하고 정도의 있습니다. 자율성을 확보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그렇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자율과 책임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네. 지금 과학기술이 굉장히 복잡 다기화돼서 각 분야별로 대한민국이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예전에 이렇게 소위 말해서 빠른 추격자, 패스트 팔로워일 때는 그냥 막 따라가면 되는데요. 이제는 그런 게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해당 분야에 싱크탱크가 있어가지고 네. 그 기관, 그것 바로 출연연구소죠. 출연연구소에서 대한민국 코가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찾아야 되고요. 그것 중에서도 이제 기업이나 대학이 담당하지 못하는 영역을 출연연구소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담당하기 위해서는 자유를 줘야 되고 대신에 그 기관에서는 연구 책임자나 기관에서는 책임을 져야죠. 그것이 이제 자율과 책임 경영 체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인사가 만사예요. 지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에 출연기관이 25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게 산술적으로 보면은 매년 8개 기관의 기관장이라든가 감사를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걸 할 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정치적인 어떤 낙하산이라든가 네. 또는 뭐 나눠먹기식이라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출연연 기관장 임기가 3년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갑자기 오셔서 출연연 잘 이해도 못하는 상태에서 3년 금방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연연구 기관이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를 분명히 이해하는 사람이 와야 되고 네네. 출연연 연구 여건을 알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인사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는 역시 과학기술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연구 현장에서 정말 신명나고 안정되게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 출연연이 밖에 어떤 영향으로부터 휘둘리지 않게 이걸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 7월 1일에 새롭게 탄생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한양대 김상성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